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와 또 2차 전지주가 힘을 내줬고요. 또 장중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산유국을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 오늘도 특정 테마로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질지 아니면 오늘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현충일 휴장을 앞두고 오늘 부디 좀 좋은 마무리를 해주길 기대해보며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그 반등은 일일천하에 그칠 뿐입니다.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내 증시. 어제는 특정 종목군으로의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아주 특징적이었죠. 가스전 관련주는 가뜩이나 메말라 있는 거래대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고 또 양시장 하락 종목 수가 1,700개 이상으로 집계됐던 전거래일 한마디. 반도체가 힘이 빠지니 2차 전지 바이오의 저력도 빛을 보지 못해옵니다. 반도체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니 금리 하락의 수혜가 예상되는 2차 전지, 바이오 쪽의 선방에도 그 저력은 지수의 추가 하방 지지로만 그쳤던 월요일장.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자세히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 코스피는 3일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또 코스닥은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회복되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전날의 여파가 이어지듯이 2,676선까지 오르며 기대를 높였지만 장 후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짙어지면서 0.7%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주가 강했는데요. 특히 알테오젠이 17% 오르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더했습니다. 장중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13% 상승한 845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특징적이었던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는 동해 석유 시추 관련주들이 급등, 급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장 초반에는 석유, 가스, 강관, 철광주들이 수급이 쏠렸지만 일부 종목들은 힘이 빠진 채 마감했습니다. 동양철강과 또 화성밸브는 상한가를 이틀 연속 상한가를 거래를 마쳤고요. 또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장 초반에 27%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을 대폭 줄여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2차 전지주도 힘을 보탰는데요. 2차 전지가 글로벌 탑 전력 연구단에 선정되면서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고 또 업황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분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주 안에서 솔브레인 홀딩스는 인디애나주 전해액 공장이 완공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17% 급등했고요. 또 덕산 테코피아는 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전혀 멈출 것 같지 않았던 화장품주에는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홍해 사태 여파로 시작된 해상 화물 운임 상승세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운임 상승 여파에 따른 비용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이블 CNC는 13% 빠졌고요. 삐아는 11% 급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특징적이었던 섹터들 살펴봤고요. 이외에도 또 부각됐던 업종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업종별 쏠림 현상이 극심하게 심했던 전거래일. 자, 그러면 오늘은요, 미 국채금리 하락에 바로 반응이 보였던 바이오, 수출도 잘하고 있는 바이오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에 가려워져서 그렇죠. 대한민국 지금 바이오도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의 5월 수출액은요. 12억 9,3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8.7%나 급증하며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어제 유독 강한 슈팅이 나온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테오젠이었죠. 다음 페이지를 통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상방이 열렸습니다. 화요일 주가는 17%나 급등 23만 8,500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프로그램 매수가 어제 엄청 들어왔습니다. 또 국내 증시 수급은 거의 가스전 관련주와 알테오젠이 빨아들였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이 두 테마로 극심하게 쏠렸던 하루였는데요. 알테오젠, 정혜신 박사의 블록딜 이후 2달가량 주가 약세를 보이더니 시장은 회사의 가치를 변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한 모습. 알테오젠은 화요일장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거래대금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날 이렇게 수급이 뒷받침되는 강한 슈팅의 배경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요. 첫 번째, 2028년까지 약 3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말단 비대증 치료제 연구 결과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알테오젠 치료제가 주 1회 투여로 매일 투여를 해야 하는 기존 제품 대비 높은 편의성에 주목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앞서 5월 MSCI 정기 리뷰에서 알테오젠이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규모 자금 유입 효과 기대가 주가에 의미
의미 있는 슈팅으로 이어졌던 거죠. 사실 이 단순히 두 가지 이슈뿐만 아닙니다. 머크가 자체적 SC 생산에 실패하면서 SC 제형 가치는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요일 미 국채 금리가 크게 안정을 찾았죠. 매크로적인 부분도 완화되는 등 많은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테오젠은요,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타임라인을 앞두고 있는데 굵직하게는 엔허2, SC 라이선스 아웃, 또 키트루다 SC 임상 결과 발표가 있고요. 이 외에도 올해에만 테르가제, 알리아, 또 다른 SC 제형의 임상 시장 같은 수많은 뉴스들이 질비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는 시총이 에코프로를 넘보는 수준으로 올라왔으니 올 2월 나온 현대차증권 엄민용 연구원의 목표가 30만 원을 향해 아주 주가는 야무지게 올라가는 모습이 참 예쁜 알테오젠입니다. 이어서 셀트리온도 확인해 볼까요? 어제 알테오젠만큼은 아니었지만 전날 주가는 5.7%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지금 바이오 ES가 한창인데 이날의 상승 주요인은 유럽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작년 한 해에만 3천억 원을 벌어다준 램시마 SC 제형인 짐펜트라를 유럽의약품청이 용량 증량 허용에 대한 승인 권고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유럽 환자들도 치료 접근성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고로 시장 점유율, 유럽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다는데 시장은 좀 후한 점수를 줬던 겁니다. 여기에다 하나 더. 유럽 알레르기 임상 면역학회에서 천식과 두드러기에 쓰이는 바이오시밀러 옴니클로의 글로벌 임상 3상 후속 데이터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을 투여했을 때와 동일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옴니클로 유럽 시장 공략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 데 따른 매크로 환경이 뒷받침되어주긴 했지만 개별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들에 더 확실한 매기가 쏠렸던 전거래일 바이오 섹터. 그럼 우리는 6월 한 달 아주 분주하게 돌아갈 학회 일정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USA,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파트너링 행사로 국내에선 셀트리온, 알테오젠, 삼성바이오 모두 출격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 미국 생물보안법이 추진된 이후 중국 대표 CDMO 업체죠.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유럽 간 학회가 열립니다. 12일부터는 유럽 류마틱스 학회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한편 월말에는 21일부터는 미국 당뇨병 학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금리도 일정도 개별 이슈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환경의 조건이 다시금 바이오에 맞춰지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을 분명 똘똘하게 좀 잘 이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달청과 올해와 내년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금액은 266억 9,850만 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의 7%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아프리카 국가 모잠비크에 대규모 전력기기 공급과 변전소 증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아프리카 전력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한국 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모잠비크 국영전력청인 EDM과 총 428억 원 규모의 전력망 강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써닉시스템은 18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니까요. 이 점 오늘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소형 레이저 원전 기술 기반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 라메디텍이 오늘과 7일까지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공모가액은 밴드 상단을 초과한 16,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수요 예측 흥행이 이어질지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동해에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박사가 오늘 한국을 찾습니다. 검증 당사자를 불러 여러 의문을 해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틀 연속 강했던 석유, 가스, 강관 관련주가 오늘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인텔이 서울에서 인텔 AI 서밋을 개최하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인텔 CEO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고 또 기조연설 진행자는 저스틴 호타드 인텔 데이터 센터 AI 그룹 수석 부사장이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AI 관련주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공시와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시간의 거래에서 들썩였던 삼성전자향 반도체주들의 반등 여부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할까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에 탑재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보면 또 그렇게 단정적인 확실한 뉘앙스는 아니거든요.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이제 좀 탑재가 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 센티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장 한번 개장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